네, 문 대통령의 조각 작업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치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인데 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주말을 맞았는데 일단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글쎄 인사원칙 논란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고백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원래는 이게 사실은 좀 미국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전 검증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서 대체로 미국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대법관이라든지 FBI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혹독하게 말하자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전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통령이 요청하는 장관이라든지 총리 같은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대통령 뜻을 말하자면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번 과정은 특히나 이제 말하자면 인수위 과정도 없었고 바로 집권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되기 이전에 이러한 어떤 대통령이 지명하는 분들에 대한 청문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검증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어떤 말하자면 이번에 총리 후보 임사 청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천명하신 말하자면 5대 말하자면 문제점, 원칙이 많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을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물론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국정기획자문회의에다가도 이런 원칙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후의 약방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의 말하자면 야당과의 말하자면 어떤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좀 더 진지한 말하자면 청와대 측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당장 29일이나 31일 있는 어떤 본회의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다음 주 초라도 좀 그게 준하는 말하자면 야권이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공식 사과를 했고 사과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세부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약 파기한 것 아니냐 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병투 논의세, 병역 면탈,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이 5가지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서 이런 자들은 공직에 취임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주어서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 5가지 사안에 연관된 후보가 지금 3명이 지금 거론되지 않습니까? 무슨 경중이야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아마 국민들께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청문회 통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실제로 이러한 5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상황이 일정하게 좀 넘어가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보통 청문회가 엄격해지는 상황이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 초기. 그것은 이제 사실 정권을 뺏긴 쪽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삼고자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청문회를 아주 사소한 것임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개 보면 차기 후보자일 경우 그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마뜩치 않아 하면서 상당히 약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거가 임박했을 때 이것도 여당 내에서 선거가 임박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후보로 내세우면 되냐 장관으로 하면 되냐 이 3가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중에서 첫 번째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는 협의적 차원에서 공약이 현재 훼손되었음을 스스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통과가 되기가 쉽지 예. 않을 거다. 이번 뭐 주말에 어떤 뭐 말씀해주신 협치라든지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그럼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의 문제이겠죠. 네. 현재 비서실장이 이제 사실은 대신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는 그게 대통령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소통을 얘기하시면서 왜 이 문제만은 직접 얘기 안 하시냐. 인면 예. 발표를 할 때도 본인이 직접 하셔놓고서 왜 이 문제만은 사실 공약 파기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안 하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대통령께서 답하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 현재 이 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를 문 대통령이 직접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지금 정권 초기에 여야 간에 한편으로 협치라고 하는 국면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기싸움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동안에 현실적으로 이 원칙을 지키고 싶어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 후보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 이해해 달라는 측면, 그리고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고의로 누락했느냐,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했느냐, 어떤 경중, 또 반복됐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 있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수준이냐 하는 부분, 기본적으로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현재 어떤 후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맞닥지 않은 어떤 그런 인물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적인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여론과 또 야권의 실제적으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또 입장이 다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을 세게 하지만 그래도 호남 총리로서 새로운 총리가 예. 말하자면 총리로서의 정책 국정 운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어떤 비리가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낙마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온다면 네. 일정 정도 문제 제기는 하고 채택을 하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야권에서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말 중에 논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을 어떤 적답을 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이 정부 내에서 앞으로 이것을 인사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말 동안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고 다음 주부터 또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청문회 앞두고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퇴임 후에 대기업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의혹이 지금 나타났고, 강경화 후보자는 지명된 뒤에 2달의 증여세 납부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앞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청문회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적시하지 않으셨지만 특히 법률을 전문한 분들,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 전문한 분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수수료 자문료를 받은 것, 이것은 상당한 낙마 사유의 1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고액의 자문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낙마 사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경화 후보자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 살다가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경화 후보자에 비하면 또 그분은 또 가볍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만 보면 서훈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도 그렇게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 통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안들이 어떤 사람은 통과되고 어떤 사람은 낙마되고 되는 그런 경우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2000년 8월 달, 6월 달에 처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한 이후에 그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경우에 낙마되고 어떤 경우에 통과되느냐. 예. 제가 얘기했듯이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이 정치적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이 새로 된 문재인 대통령이 예. 5가지 조건을 내건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께 해명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사청문회 이 통과의 기준들이 상당히 쉬워질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후보자들의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추가적인 의혹들이 더 나온다면 상당히 예.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예컨대 강기영 후보 같은 경우는 위장 전입을 했다, 아예 문제다 이렇게 미리 밝힌 견해인데요, 상황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더 도출된다면 이제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번 인선에 대해서 처음에는 선의의 뜻으로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비고시 출신이고 외교통상부를 새롭게 하고 국제적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또 여성의 최초의 어떤 장관 후보자이기도 예. 하고 이제 그런 예. 상징성을 갖고 일정 정도 본인들이 내부 검증했을 때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물론 문제가 있지만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명백한 말하자면 주민등록법 위반 아닙니까? 상당히 큰 위중적인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본인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전체적인 총리 후보라든지 서훈 후보라든지 또 강경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 좀 더 강하게 검증하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어놓고 낮은 자세로 청와대가 임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추후에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주 저는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때 장관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산하의 장관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박근혜 정부의 때 어떤 가져온 노하우를 한번 전해 듣고자 그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그런 어떤 회담뿐만 아니라 한 서너 시간의 비공식 회담을 해서 좀 더 깊은 얘기가 좀 오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뭐 시간이 없으셨겠지만 왜냐하면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예. 조금 아쉬운 면은 그런 면입니다.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어제 있었던 행보를 비롯해서 뭐 계급장도 없고 결론도 내지 않고 받아쓰기도 금지한 산무회의도 강조했고 지금 취임 보름 동안에 보여준 그런 행보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실 때 어떤 시각이신지도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면 말과 행동 그리고 행정명령 이 삼박자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전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빛나는 측면도 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상당히 그동안 살아왔던 행보 자체가 본인을 드러내놓고 아니면 뭐 권위적으로 어떤 그런 행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 드린 행정명령 그리고 언행 삼박자가 잘 맞춰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제 16일 만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다른 측면이 있네 라는 거를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인사와 정책입니다. 네. 예. 이제 인사와 정책이 사실은 대통령의 이제 통치 행위 중 사실은 그것이 엑기스죠. 앞에 것들은 사실 보면 이미지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와 행정을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네. 하실 건가 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도 제소했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제소했고 두 번째이시니까 나름대로 또 본인의 성격도 상당히 진중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인사 문제나 정책 문제에 대해서 목표는 분명히 하되 네. 좀 속도는 좀 차분차분 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드립니다. 예. 인사와 정책이 앞으로의 인사와 정책이 좀 중요하다.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말씀 동의할 수 있고요. 예. 근데 국민들이 뭐 실제로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원칙 또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장관을 불러서 말하자면 정부와 정책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제로 뭐 조국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앞선 정부하고의 차별화와 단절이 국민 전체의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앞에 예. 했던 걸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 이제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도 주로 차관 위주에서 말하자면 브리핑을 할 텐데 장관이 협조 안 하고 이렇게 차관만 한다는 것은 사실 참 불편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도 함께 말하자면 연속성의 의미에서 기꺼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앞선 정부에서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이와 같은 어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브레이크는 약이 될 수 있겠다. 좀 쓰지만 예. 그래서 너무 주도적으로 막 신나게 달려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야권에서 혹은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말하자면 극복하고 또 조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네. 이런 가운데 끝으로 이 지금 취임 보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좀 끝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관련해서 무려 90%에 가까운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8%에 육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역대 정권도 인수위 때는 예. 저 정도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예. 2월 20일 날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인수위 때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다 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저 높은 기대가 오히려 제가 볼 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 지지율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 정책을 잘하는 얘기는 목표는 좋으나 네.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네. 또 스스로도 이런 것을 안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과정들을 좀 겪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권고해드리는 겁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 역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역대 정부가 초기에 높기는 했지만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친 기대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